얼마 전 공개된 현무사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이 사실 현무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전 세계인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경우 만약 공개된 무기 영상이 사실 다른 무기라면 사람들은 역시 이들이 또 허풍을 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한국의 이번과 같이 발표와 다르게 다른 무기의 영상을 공개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공개하지 않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현무사로 위장한 탄두 중량 2톤의 탄두 강화형 현무의 미사일이었는데요. 밝혀진 사실로는 현재 개발된 현무사의 탄두 중량은 5톤이며 탄두 중량 8톤의 현무사가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무사의 탄두 중량이 8톤까지 오른다면 현존 최강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승인을 안 하니 한국이 핵무기에 버금가는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탄두 중량을 8톤까지 늘린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ADD의 기술력이라면 더 고중량의 현무 미사일을 개발 중일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공개한 현무사 시험 영상의 진위는 무엇이며 왜 전문가들이 현무사를 현존 최강 재래식 미사일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말하는 개발 중인 현무 미사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5일 SLBM 등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인 현무사 미사일 영상 공개로 한국의 야심찬 탄도미사일의 베일이 벗겨지는가 싶더니 이내 공개한 영상이 현무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이 밝혀진 것은 한 정부 관계자가 지난 15일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영상은 현무사가 아니라 2톤짜리 탄두를 단 현무의 개량형 미사일로 한다고 말해 공개된 영상이 현무사의 시험 영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것인데요.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현무사라고 강하게 믿은 이유는 공개된 영상의 고위력 미사일 또한 엄청난 위력과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고위력 미사일은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듯 표적 한가운데에 정확히 탄착한 뒤 지하 깊숙이 들어가 폭발하며 강력한 지하 관통 파괴 능력을 보여줘 사람들을 이것이 현무사라고 믿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제 현무사 미사일은 공개된 미사일보다 훨씬 큰 탄두와 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현무사는 사거리가 350km일 경우 4톤에서 5톤 이상의 탄두를 달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일각에선 15일 공개된 미사일보다 3배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무사는 엄청나게 무거운 탄두를 단 만큼 형태도 탄두가 큰 가분 수형을 띠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보통 가분 수형은 구조적으로 정상적인 비행에 어려워 정확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지난 시험 발사에서 현무사 미사일은 350km를 날아가 3m 안팎의 정확도로 제주도 인근 서남해에 탄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접근해 강풍이 불고 있었던 상태에서 예상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인 데 대해 참석자들이 놀라워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의 탄두 중량은 대개 500kg에서 1톤 수준인데요. 현무사처럼 4에서 5톤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역사상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또한 현무사는 수백에서 1000개 이상의 자탄을 살포하는 확산탄을 쓸 경우 축구장 200개 이상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 축구장 1개에 약 2,500평 정도로 확산탄을 실은 현무사는 약 50만 평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위력입니다. 현무사는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초의 벙커버스터 탄두는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개발한 톨보이였습니다. 이 영국의 톨보이는 당시 지진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진폭탄은 크고 무거운 폭탄이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지하 깊숙이 관통에 폭발하여 인공지진과 같은 충격파를 일으켜 견고한 벙커 등을 파괴하는데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톨보이는 독일군 유보트 잠수함기지, V2 로켓 발사기지, 독일군 요새 등을 닥치는 대로 파괴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최근 폴란드 항구 도시인 스비노우슈치 해저에서 영국군이 공습에 사용했던 불발탄 톨보이가 발견돼 인근 폴란드 시민들이 공포에 떤 적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톨보이는 길이 6.4m의 전체 무게가 5.4톤에 달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발탄이었다고 전해졌는데 톨보이는 원격 해체 작업 과정에서 수중 폭발하였고 그 충격파는 인근 도시까지 전해져 지진 폭탄의 별명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75년이 지나도 위력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말하며 벙커버스터 탄두의 무서움을 실감했습니다. 이 톨보이의 계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IS 은신처의 모든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GBU-43 모압 투하를 지시했습니다. 사용된 모압은 반경 2.7km의 건물과 차량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폭발하면서 핵폭탄처럼 높이 3km의 버섯구름이 생겼습니다. 이에 충격을 먹은 러시아는 미국의 모압에 대응해 모든 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포압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포압은 탄두 중량이 7.8톤에 달했고 고효율 세포각을 탑재하고 있어 탄두 중량만 8톤인 모압에 4배 폭발력을 갖게 되어 최강의 재래식 폭탄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미국은 이에 질세라 무게 14톤에 달하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몹을 개발했는데 작양량이 2톤에 불과해 벙커버스트의 성능은 좋으나 파괴력은 포압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러시아의 포압을 뛰어넘는 현무사를 개발하면서 세계 최강의 재래식 탄두를 한국이 보유하게 되는데요. 현무사는 모든 폭탄의 부모들을 뛰어넘어 괴물 미사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현무를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무기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7, 8톤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성공을 앞두고 있다며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핵과 비슷한 화력이지만 핵은 아니다. 진짜 개발 중인 거 맞아? 개발 완료가 아니고 아직 제식 번호 안 붙였고 페인트 안 칠해서 개발 완료는 아니다라며 눈 깜짝하면 현무의 위력이 자라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두의 중량이 늘어난 만큼 사거리가 짧아져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5일 시험 발사된 탄두 중량 6톤의 탄도미사일은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350km를 날아가 제주 서쪽 해역 목표 지점에 정확히 탄착해 정확성도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7, 8톤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은 300km대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무게 때문에 최대 지하 관통력이 300m를 넘었고 지하 100m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수뇌부의 벙커와 군 지휘시설 등을 파괴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관통력을 지녔습니다. 특히 7톤에서 8톤급 재래식 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음속의 5배에서 6배로 비행한 뒤 지상에 낙하할 경우 소형 전술핵 위력을 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 네티즌들이 난리 났는데요. 클러스터 폭탄은 오슬로 조약에서 금지된 것 아니었어? 곧 항모킬러 미사일도 개발되고 일본의 해군력은 무력화되겠지. 기존의 벙커버스터를 훨씬 뛰어넘는 관통력, 소형 핵무기급 파괴력을 가진 재래식 탄두 무기를 개발하다니. 명중률도 기존보다 훨씬 향상됐겠지. 어차피 일본용 무기니깐 일본도 빨리 탄도 미사일을 완성시켜라라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더 까무러칠 만한 소식이 남아있습니다.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탄두 중량 8톤인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빙산의 일각만 공개됐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력이면 탄두 중량을 10톤까지 키울 수 있고 사거리도 2000에서 3000km급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은 북한 핵 위협이 해소되면 그 다음은 주변국이 잠재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국 위협에 대한 맞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여담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한국은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고 복무기간이 짧아진 상황에서 미사일은 운용 효율성과 가성비 면에서도 우수하다며 한국의 군사정책이 바람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오로지 미사일만 연구하는 미사일연구원을 신설하며 전술핵급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군이 미사일 전력 강화와 국방우주 분야 연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앞으로 한국형 GPS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한국의 항법 정보는 미국의 GPS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루려면 자체적인 항법 정보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선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도 세계 흐름에 맞춰야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최근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요.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총 3조 7,235억 원의 사업비 투입을 통해 위성 시스템, 지상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을 개발 구축해 한반도 및 부속도서의 초정밀 위성 항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LIGNX1이 주축이 되어 KPS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한국은 해내는 것에 큰 박수를 보내며
한국의 이름이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